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한국 사람만 저렇게 대하는 거죠? 여성은 화가 나서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담당자는 그건 당연한 거라며 설명을 해줍니다. 여성은 할 말이 없어져서 그냥 끄덕거릴 뿐입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영국인 여성의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영국에 사는 이사벨라라고 합니다. 저는 영국에서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언니와 여행을 하면서 한국의 여권에 대해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언니 레아가 있습니다. 우리 언니는 조금 특이했어요. 어려서부터 언어에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세계의 다양한 언어를 익히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그런 언니가 언제나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얼마나 언니가 좋았으면 어려서부터 언니만 쫓아다녀서 다들 저보고 언니의 열쇠고리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 언니는 그만큼 저에게는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레아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푹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과학적이면서 재미있는 언어는 처음이라며 미친 듯이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며 닥치는 대로 보았어요. 제가 그게 뭐가 재미있냐고 하면 한국은 다양한 소재로 스토리를 만드는 능력이 최고라고 했어요. 특히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오스카 상을 탄 봉준호 감독의 영화라면 아마 대사를 외울 정도로 봤을 거예요. 그러더니 훌쩍 한국으로 한국어와 영화를 배우겠다며 유학을 떠나겠다고 했어요. 저와 부모님은 유럽에도 좋은 대학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한국으로 유학하러 가겠다는 거냐며 언니를 말렸어요. 게다가 영어만 할 줄 알아도 세계 대부분 나라에 가서 살아도 어려움 없이 언어를 쓸 수 있는데 굳이 한국어를 배워야겠냐고 하셨어요. 하지만 레아는 한국어 같은 언어는 세상에 없다며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 언니 레아는 한번 한다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성격이었어요. 집념이 엄청나서 한번 한다고 하면 다 해내는 성격이라서 좋기도 했지만 그만큼 고집이 셌어요. 저는 언니가 저의 우상 같은 사람이라서 그런 사랑하는 언니와 멀리 떨어진다는 생각에 많이 울었습니다. 언니는 제게 한국에 꼭 놀러 오라며 자신이 좋은 곳을 많이 알아놓겠다고 하며 웃었어요. 언니가 떠나는 날 우리 식구들은 공항에서 언니 배웅을 했는데 정말 그날 생각을 하니 다시 한번 울적해지네요. 그렇게 한국으로 떠난 언니는 잘 지낸다고 했어요. 가끔 대학교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과 한국의 모습을 찍은 사진들을 보내줬어요. 레아는 한국에서 정말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에 대한 편견을 가진 건 아니었지만 영국에서만 살다 보니 언니가 왜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언니가 보내주는 사진에 자주 보이는 한국 남자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느낌을 무시할 수 없어서 저는 언니에게 가봐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가 대학생 때일 때라서 방학을 맞이해서 한국에 가기로 합니다. 무작정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영국에서 출발해서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정말 편리했어요. 물론 외국인이라서 입국 심사가 좀 걸리긴 했지만 QR코드 몇 번만으로 입국 심사를 끝낼 수 있다니 너무 효율적이었어요. 인천공항은 크고 조명도 엄청나게 밝고 화려했어요. 뭔가 반짝거리는 느낌이 나는 공항이었어요. 제가 출발한 영국의 히스로 공항은 세계적인 공항 중 하나였지만 거기보다 훨씬 좋아 보여서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말도 없이 무작정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잘 찾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 앱을 보면서 지하철을 타러 갔어요. 지하철은 바로 공항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편했어요. 하지만 지하철에 입구가 많아서 어디로 들어가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국인 할아버지가 유창한 영어로 어디 가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지만 앱을 보여주면서 내가 가야 할 역의 이름을 말해줬어요. 할아버지는 손가락으로 지하철 개찰구를 이쪽으로 가면 된다고 말해주셨어요.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친절을 받은 것에 기분이 좋아져서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즐겁게 여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와, 엄청 친절하고 멋진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기분 좋게 지하철을 타러 갔어요. 그런데 한국의 지하철역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깨끗한 지하철역은 처음 봤어요. 영국만 해도 오래되고 낡기도 했지만 지저분하고 이상한 사람도 많아서 지하철 타러 갈 때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지하철역은 왜 이렇게 깨끗한지, 게다가 기다리는 사람을 위한 의자도 잘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하철 철로 앞에 유리로 벽과 문이 있었는데 그 유리 덕분에 지하철역이 안전해 보였어요. 저는 핸드폰의 지도 앱을 보면서 제대로 언니를 찾아갈 수 있을지 걱정되었어요. 한국은 지도 앱에 지하철이 도착한다고 한 시간에 정확하게 도착했어요. 저는 한국의 교통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도착한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역에도 놀랐는데 지하철도 너무 깨끗했어요. 좌석도 좋아 보였고 손잡이도 깨끗했어요. 이리저리 자세히 구경하고 싶었지만 처음 타보는 한국 지하철이니 제대로 내리기 위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가 내릴 역에 내렸어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언니에게 연락했어요. 언니는 제 전화에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말을 미리 했으면 자신이 데리러 갔을 텐데 잘 찾아왔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언니 집 근처 역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언니는 자신이 외부에 있다면서 돌아갈 동안 근처에 아무 카페나 들어가 있으라고 했어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선 눈에 보이는 카페로 들어갔어요. 카페가 꽤 커서 들어가서 어디에서 주문을 하나 살펴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떤 기계 앞에 서서 무엇인가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가만히 봤더니 커피 주문을 그 기계로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기계로 주문을 해본 적이 없던 저는 기계 앞에 서서 멍하니 있었어요. 그랬더니 뒤에 있는 여성분이 저에게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카페라테를 마시고 싶다고 했더니 능숙하게 몇 번 터치하여서 주문해 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진짜 친절하네요. 어려움에 빠진 저를 모른 채 하지 않고 도움을 줘서 한국이 조금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커피를 받아서 좌석에 앉아서 사람들 구경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공부하거나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영국이랑 다르지 않다고 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노트북과 가방을 놔두고 한국 사람이 자리를 비우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저 사람들 저러다가 누가 훔쳐가면 어쩌려고 저러는 거지 하고 생각했어요. 주변을 보니 그런 자리가 여러 군데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누가 훔쳐갈까봐 걱정이 돼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하지만 누구 하나 훔쳐가는 사람도 없고 그쪽으로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면서 놀랐어요. 그때 언니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언니를 오랜만에 만났다는 반가움도 잊은 채 언니한테 그 빈자리들을 가리키며 저거 저러다 훔쳐가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언니는 웃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남의 물건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며 저렇게 놔둬도 훔쳐가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의 시민의식이 대단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언니는 혼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던 그 한국 남자와 함께 온 거였어요. 정말 제 예감이 틀렸기를 바랬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슬퍼졌어요. 그 남자는 김인호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언니는 자신의 남자친구라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그 남자를 노려봤어요. 언니는 제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웃었고 그 인호라는 사람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 여행 내내 인호 씨는 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고 언니는 저를 달래려고 했어요. 저는 언니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갔어요. 영국은 나무로 된 집이 많아서 꽤 추웠는데 한국은 밖은 엄청 추운 것에 비해서 집안은 너무 따뜻했어요. 언니는 한국은 창문도 이중으로 되어 있고 온돌식 난방으로 되어 있어서 집 안에만 있으면 더워서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있을 때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무슨 소리를 하냐며 허풍이 심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더워서 저는 언니의 반팔과 반바지를 빌려 입고 말았습니다. 진짜 한국의 집은 말도 안 되게 따뜻했어요. 언니는 제게 한국의 여러 곳을 보여주고 싶어서 다음 날부터 열심히 저를 데리고 이곳저곳을 갔어요. 한국은 생각보다 발전한 곳이었고 기술력이 좋아서 일상이 여러모로 편했어요.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거리도 휴지통이 없었는데 거리가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해서 길로 다니는 게 좋았어요. 게다가 사람들이 친절해서 외국인인 저에게도 잘 대해줬어요. 음식점 같은 데를 가도 표정을 보면 외국인을 조금 어색해하는 것 같으면서도 뭐라도 하나 더 알려주고 싶어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좋았어요. 언니의 남자친구라는 이노 씨도 매너가 좋았는데 영국에도 매너 좋은 남자들은 많았지만 그냥 몸에 밴 친절이 아니라 세심하게 관찰하고 상대방이 어려울 것 같은 부분을 미리미리 알아채서 챙겨주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언니를 많이 사랑하는 것이 느껴졌고 언니가 저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는 사람이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가 행복해하는데 제가 무슨 반대를 하겠어요. 전 언니가 행복하기만 하다면 아무것도 상관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언니는 이노 씨 이제는 형부와 결혼했습니다. 언니가 결혼한 지도 5년이 되었네요. 매년 영국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던 언니와 형부는 이번에는 형부의 사업이 너무 바빠서 언니만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탈리아를 여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영국에 먼저 도착한 언니는 자신이 받은 한국 여권을 자랑했어요. 언니는 결혼 후에 한국 국적으로 귀화했지만 여권은 좀 늦게 나와서 2년쯤 걸렸다고 하네요. 저는 그게 뭐가 좋냐고 차라리 영국 여권을 그대로 쓰지 그랬냐고 했어요. 하지만 언니는 한국 여권은 대단하다며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같이 이탈리아를 여행하게 되었는데 로마 국제공항으로 가게 되었어요. 영국에서 이탈리아 로마는 가까워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서 언니와 함께 내렸는데 저는 입국 심사대에서 너무 놀라운 장면을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자동 출입국 심사대가 있었는데 한국인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탈리아 사람도 아니고 유럽 사람인 저도 사용할 수 없는데 한국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출입국 심사대라니 저는 잘못 봤나 해서 눈을 비볐어요. 언니가 그쪽으로 가서 여권을 찍자 바로 입국 심사가 끝나는 것이었어요. 저는 먼저 나가는 언니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입국 심사를 기다렸어요. 꽤나 한참 기다린 끝에 저는 입국 심사를 할 수 있었어요. 화가 나서 공항 입국 심사 직원에게 한국인들만 특별 대우를 하는 게 아니냐고 했어요. 그러자 그 직원은 한국 사람들은 예의도 바르고 외국 여행도 많이 오기 때문에 굳이 붙잡고선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권은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여권이기도 하고 한국인들은 정치나 종교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다른 나라에 가서도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작다고 했습니다. 방문 때 해당 국가의 관광산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분류가 된다며 입국 심사를 하는 직원은 자신도 한국 사람이 좋다는 말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직원이 그렇게 술술 대답을 할 줄 몰랐는데 할 말이 없어져서 그냥 조용히 입국 심사대를 나왔습니다. 밖에서 언니는 이미 우리의 짐을 찾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한테 어떻게 한국만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해주냐고 투덜거렸습니다. 언니는 자신도 처음에 영국 여권이 당연히 좋을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남편과 같이 여행을 갈 때마다 매번 남편이 먼저 출입국 심사가 끝나서 먼저 나가 있었다고 했어요. 게다가 영국은 180개국이 무비자였는데 한국은 190개국이 넘게 무비자라며 여권 파워는 한국이 최고라고 말했어요. 나중에 이탈리아 로마를 이리저리 돌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렇게 한국 여권의 파워가 좋다 보니 중국에서는 한국 여권을 훔치거나 위조를 많이 해서 유럽에 온다는 말도 해줬습니다.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의 수가 얼마나 많았으면 가짜 한국인을 걸러내기 위해서 한국인만 알 수 있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어요. 언니가 저한테 문제의 내용을 보여줬어요. 대표적인 문제로 조용필 씨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박찬호의 운동 종목은 무엇인가요? 한글을 창제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것은 한국인 확인 시험의 일부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문제를 보고선 너무 놀랐어요. 이게 무슨 문제인지 정답을 예측도 못하겠더라고요. 언니는 웃으면서 자신도 처음에 이 문제를 보고 문제를 못 풀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아예 외모부터가 한국인인 척할 수 없는 사람이라서 자신에게 이런 문제를 풀어보라고는 안 했다고 합니다. 물론 자신이 한국 여권을 보여주면 정말 한국 사람이냐고 몇 번씩 물어보기는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5년 이상 한국에 살면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한국에 관심이 많은 언니라서 다르다며 저는 언니가 멋져 보였어요. 우리는 신나게 로마를 구경하였어요. 이탈리아의 젤라또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로마를 돌아다니는 건 정말 즐거웠습니다. 언니와 오랜만에 같이 여행을 와서 예전으로 돌아간 느낌도 들고 참 좋았어요. 언니에게 옛날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하자 언니도 그렇게 느낀다며 자주 같이 여행을 하자고 말했어요.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저는 또 입국 심사대에서 좌절하고 맙니다. 영국 공항에도 한국인은 자동 입국 심사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가 필요 없는 자국민인 저와 언니는 동시에 입국장으로 나온 것입니다. 언니는 놀라서 멍하니 자신을 바라보는 저를 보면서 웃었어요. 한국 사람이란 게 이렇게 부러워지다니 한국 여권 파워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사벨라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의 여권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해외여행도 많이 즐기고 해외여행을 가서도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는 사람들인데다가 한국의 국력도 많이 올라간 이유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면 비자 없이도 입국할 수 있는 나라도 190국 이상이기도 하고 유럽의 여러 공항에서 한국인만을 위한 입국 심사대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지는 사연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한국이라니 그런 나라에 가서 가난하게 살 거냐고 화를 내셨어요. 여성은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아버지는 믿지 않습니다. 여성은 아버지의 반대에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때 집에 초인종이 울립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독일인 여성의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인 알리나입니다. 지금 결혼해서 3년째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못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철저하게 절약이 몸에 배신 아버지는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 분이셨어요. 저도 아버지가 근검절약하시는 모습이 좋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아끼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아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대부분의 가전제품이 가격이 저렴한 중국 제품이었습니다. 중국 제품은 정말 싸긴 했어요. 독일 제품에 비해서도 그랬고 웬만한 유명한 나라의 제품에 비해서 3분의 1 가격에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품질이 딱 그 가격에 맞다는 것이었어요. 가격만 쌌지 심심하면 고장나고 품질도 좋지 않았어요. 잘 된다는 점원의 말만 믿고 믹서기를 샀었는데 사과 등 과일을 넣고 갈았더니 차라리 칼로 써는 편이 나을 정도로 형편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돈을 낭비하는 건 안 된다면서 새로 물건을 사는 걸 반대하셔서 그 질환 좋은 믹서기를 사용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서도 결코 돈을 잘 쓰지 않으셔서 유일한 취미가 주말에 맥주를 마시면서 축구를 보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이 텔레비전이 너무 오래돼서 보실 때마다 화면이 잘 안 보여서 불편해 하셨어요. 저는 대학교 때 한국에서 사업자 독일을 방문한 남편 영수 씨를 만나서 장기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다니면서 다양한 언어에 관심이 있어서 특별한 언어를 공부하고 싶었는데 한국어가 너무 재미있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기 위해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 어느새 푹 빠져버렸어요. 한국 드라마는 폭력적이지 않고 다양한 소재로 되어 있어서 한번 보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었어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모임에 나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함께 참석한 영수 씨를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저는 영수 씨에게 독일어를 가르쳐줬고 영수 씨는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줬어요. 영수 씨와 저는 나이 차이가 꽤 났지만 매너 좋고 따뜻한 성격의 남편이 좋았어요. 저랑 성격도 맞고 습관도 근면하고 성실해서 좋았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우리는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어요. 서로 문화 차이도 있었지만 대화로 서로 오해하지 않게 잘 풀었던 게 우리가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도 잘 된 이유 같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저희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결혼을 해서 한국을 가서 살겠다는 말에 크게 화를 내셨어요. 한국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 가서 가난하게 살 거냐며 안 된다고 반대를 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남편과 제가 나이차가 많이 나는 것도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러자 영수 씨가 우리 집에 와서 자신의 당당한 포부를 이야기하며 저와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을 하며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제 확고한 고집도 꺾을 수 없어서 결국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결혼 후에 한국으로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도 공부하고 드라마도 자주 봤지만 한국에 온 건 처음이라서 모든 게 새로웠어요. 한국은 생각보다 더 멋진 곳이었습니다. 현대적이고 발전한 모습에 한강변으로 차를 타고 가면서 놀랐어요. 처음에 남편이 아파트에 살자고 했을 때 저는 영수 씨가 사업이 잘 안 되는 건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우리가 살 집을 보러 갔는데 저는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에서 아파트라고 하면 못 사는 사람들이 저렴하게 여러 명이 사는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직접 본 한국의 아파트는 엄청 높았고 단지로 되어 있었어요. 단지 안으로 들어갔더니 멋진 공원처럼 잘 꾸며져 있고 폭포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예쁜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는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우리도 아이가 생기면 저기서 뛰어놀 수 있겠구나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아파트 건물은 고급스러웠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우리 집에 현관이 나왔어요. 영수 씨는 입구에 도어락을 가리키며 이거 지문인식으로 열리니까 아무나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게 붙어 있는 곳을 가리키며 사람이 이 앞에 오면 바로 녹화가 된다고 했어요. 저는 이렇게 안전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곳은 처음이라서 한국이 엄청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안은 넓고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모습도 아름다웠어요. 한국은 교통도 편리해서 지하철로 어디로나 갈 수 있었고 버스도 잘 되어 있었어요. 차가 없으면 어디 나가기 불편했던 독일에 비해서 대중교통이 참 잘 되어 있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제일 마음에 드는 점이라면 거리에 쓰레기통이 없는데도 거리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시민의식이 뛰어나서 막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것도 보지 못했어요. 게다가 안전해서 어린아이들이 핸드폰을 들고 통화하면서 길거리를 다니는 모습은 아직도 적응이 안 되네요. 유럽에서는 걸어가면서 통화를 하다가 핸드폰을 도둑 맞을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걱정이 없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한밤중까지 하는 상점도 많아서 저녁 7시쯤이면 모두 문을 닫는 유럽에 비해서 거리가 밝고 활기찼어요. 밤에 배고프면 영수 씨랑 둘이서 편의점에 가서 간식을 잔뜩 사오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저는 한참 편의점 라면에 빠져서 밤만 되면 컵라면이 먹고 싶어져서 한동안 큰일이었어요. 독일에 살 때는 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다 보니 가전제품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냥 일해서 2년 쓰고 말 물건이라면 상관없지만 가전제품 같은 경우 10년 이상 쓰는 일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삼성과 LG의 가전제품을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독일 친구들에게 추천받았던 제품은 월풀이라는 세계 1위 미국 가전제품이나 아니면 일본 제품을 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장을 가서 구경하게 되었는데 직접 가전 매장을 둘러보면서 디자인부터 성능까지 추천받은 제품보다 너무나도 월등해서 한국 가전제품에 많이 놀랐습니다. 그 후에 인터넷으로 여러 구매 후기들을 찾아보다 보니 세계의 많은 사람, 심지어 미국 사람들까지 한국 가전을 칭찬했어요. 특히 미국에서는 월풀을 꺾고 LG전자가 백색 가전에서 1위까지 하고 있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꼼꼼하기 때문에 그런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품이니 어느 정도 인기 있을 건 알았는데 이렇게 세계 시장까지 탈환할 줄 몰랐어요. 저도 냉장고를 사려고 갔는데 문을 터치했더니 문이 투명해지면서 냉장고 안까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기술력의 냉장고는 처음이라서 너무 놀랐습니다. 게다가 점원이 설명해 주길 냉장고와 연동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거나 구매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요리가 서툰 저를 위해 음식 조리법도 알려준다고 해서 이건 정말 멋진 기술이라고 느꼈어요. 또 재미있었던 점은 한국 가전제품의 후기를 보니 고장이 나서 버리는 게 아니라 10년 넘게 썼는데 고장이 안 나서 지겨워서 바꿨다는 후기를 보고 한참 웃었어요. 내구성이 얼마나 좋으면 10년을 썼는데 고장이 안 날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텔레비전부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모두 한국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진짜 너무 편리하고 동작도 쉽고 해서
초보 주부인 저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이렇게 신나게 한국 생활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부모님에게 보내드리고는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정말 신기하다고 하셨는데 아버지는 아직도 냉담하셨어요. 아버지는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긴 하셨지만 아직도 마음이 안 풀리신 것 같아서 참 슬퍼졌습니다. 남편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외국으로 나가서 살려는 자식을 걱정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자주 가서 얼굴 보여주다 보면 괜찮아질 거라고도 했습니다. 아버지도 이렇게 마음 착한 영수 씨를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휴가를 맞이해서 다시 독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남동생은 우리를 환영하며 맞이해줬어요. 아버지는 못마땅하시지만 굳이 그걸 티를 내시지는 않았어요. 그냥 무뚝뚝한 목소리로 왔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가족들을 오랜만에 보는 거라 정말 기뻤어요. 게다가 제 방은 여전히 시집가기 전 모습으로 있어서 마음이 울컥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 동생과 우리 영수 씨는 함께 식탁에 앉아서 저녁 식사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재미있었던 일과 한국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영수 씨는 다음에 꼭 한번 한국에 여행하러 오시라고 말했어요. 함께 즐거운 식사 후에 설거지하고 음식 정리하는데 냉장고에 조명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어머니에게 냉장고가 조명이 나간 것 같다고 하자 며칠 전에 와서 수리했는데도 냉장고가 자꾸 꺼지고 조명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지 2년도 안 된 냉장고가 심심하면 고장이 나는 데다가 서비스 센터도 별로 없어서 연락해도 오래 걸린다고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좋지 못했어요. 한국에서는 가전제품에 문제가 생겨도 바로바로 와서 고쳐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참 불편했어요. 아버지는 그냥 고쳐서 쓰면 된다며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번에 자신이 장모님과 장인어른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다음날 회사를 가신 아버지를 제외한 우리 가족은 냉장고를 보러 가전제품 전문점으로 향했어요. 냉장고 전시대를 가기 전에 텔레비전들이 있는 곳을 지나갔는데 동생은 한국 텔레비전을 보더니 너무 크고 깨끗하게 나온다고 감탄했습니다. 독일 집에 있는 텔레비전과는 너무 다르다며 얇고 큰 텔레비전에 신기해하며 이거 마치 영화관에 온 것 같다고 했어요. 냉장고 전시대로 갔는데 저는 일부러 한국 제품이 있는 곳으로 가족들을 이끌었어요. 어머니는 냉장고가 너무 멋지다며 양문을 열어보셨어요. 냉장고 내부도 깔끔하고 큼직해서 디자인만으로 눈을 사로잡았어요. 게다가 냉장고는 밖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한쪽 문에는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한 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을 터치하자 여러 가지 메뉴를 볼 수 있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냉장고 안에 음식 종류가 표시되고 언제까지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는지 유통기간도 나왔어요.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나면 알림으로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신기해하면서 이것저것 눌러보며 즐거워했어요. 우리는 냉장고를 주문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문하면 며칠 걸릴 줄 알았는데 정말 다행히도 바로 집에 와서 설치해줬습니다. 심심하면 고장이 나는 중국 냉장고는 업체에서 수거해갔습니다. 집이 낡긴 했지만 한국 냉장고를 놓자 꽤 멋져 보였습니다. 우리는 음식들을 다시 냉장고 안에 채워 넣었어요. 저녁이 되자 아버지가 직장에서 돌아오셨어요. 옷을 갈아입고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서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궁금해서 냉장고 이야기는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부엌으로 들어가신 아버지가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조용히 부엌으로 갔어요. 거기에는 아버지가 냉장고 문에 손을 얹고 계셨어요. 제가 다가가자 정말 좋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물건을 한국에서 만든 거냐며 정말 놀라셨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사위가 선물해줬다면서 좋아하셨고 동생은 들어와서 냉장고를 이리저리 보여주면서 막 설명해주자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아버지는 영수 씨에게 한국 냉장고 선물을 고맙다고 하셨어요.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는 나중에 제게 오셔서 무엇인가 내미셨어요. 그건 통장이었고 통장 안에는 꽤 큰 돈이 들어있었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널 위해 모아둔 돈이라고 하시면서 한국이 좋다고 해도
외국인으로 사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돈 가지고 가서 기죽지 말고 살라고 하셨어요. 저는 늘 절약하셔서 저를 위해 이렇게 돈을 모아두셨다니 너무 놀라고 감동했어요. 자신을 위해서 늘 아끼기만 하시고 자식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에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며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미소를 지어 보이셨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독일 휴가는 끝이 났습니다.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간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니가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국산 대형 텔레비전을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남동생이 가전 매장에서 본 한국 텔레비전에 대해 말을 했더니 관심을 보이시더니 어느 날 대형 텔레비전을 사오셨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동생은 엄청나게 놀라서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국산 냉장고를 써보니까 너무 좋고 편리해서 자신이 너무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인색하게만 산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우리 가족이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대요. 어머니가 그래서 주말이면 아버지와 남동생이랑 맥주를 마시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축구를 마음껏 즐기고 있다고 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주변의 이웃들까지 우리 집 텔레비전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다들 우리 집에 축구를 보러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재미있는 소식에 한참 즐거워하며 영수 씨에게도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한국 여행도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정말 한국에 오셔서 즐겁게 지낼 생각에 벌써 저는 들떴습니다. 빨리 그날이 왔으면 하고 기다리게 되네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알리나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의 가전제품은 이제는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뛰어나고 기술력과 내구성으로도 유명해서 해외에 많은 사람이 한국 가전제품을 사고 싶어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와 한국 가전에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밤에 어떻게 야외에서 운동해요? 여성은 말이 안 된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하철을 타고 도착한 그곳에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성은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헝가리인 여성의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헝가리에서 전업주부를 하는 한나라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있는 행복한 가정의 주부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는데 남편을 돌보고 아이를 키우느라 운동할 생각도 못하고 지냈어요. 그런데 불어난 몸과 함께 제가 스스로가 무기력하다고 느끼게 됐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어느 정도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생기는 시간이 있어서 다시 운동하기 시작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혼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계속하다가 포기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게 의욕도 생기고 운동도 꾸준히 할 것이라는 생각에 마라톤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어요. 이곳 회원들은 모두 주부여서 서로 비슷한 시간에 같이 체육관에 가서 근육 운동을 하고 동네를 함께 뛰는 것을 연습했어요. 처음에는 몸도 무겁고 체력도 없어서 걷다가 뛰다가를 반복했어요. 그래도 한동안 못하던 운동을 시작해서 그런지 힘이 들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니 포기하지 않고 어느새 횟수로 4년을 꾸준히 마라톤을 하게 되었어요. 완주까지는 힘들어도 하프마라톤 대회에도 몇 번 참여했습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엄마가 활기차진 것 같다면서 마라톤을 하는 저를 좋아했어요. 우리 동호회는 2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함께 호주를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유럽 밖으로 별로 나가본 적이 없어서 무척 들뜬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해온 동호회 회장의 소식은 희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담당 여행사의 실수로 호주 여행이 힘들게 되어서 대신 여행사에서 한국을 추천해줬다며 한국을 여행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선뜻 한국 여행을 가겠다는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한국의 케이팝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한국이라면 그냥 아시아에 있고 일본이나 중국보다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한국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우리 아이들은 한국 여행을 왜 고민하냐며 무조건 가라고 했어요. 한국에 가면
자신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인형을 꼭 사오라고 하면서요. 남편도 회사 동료가 얼마 전에 한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너무 좋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에 불안함만 가득했어요. 저는 남편과 아이들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한국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멀고 먼 하늘을 날아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걱정 속에 도착한 한국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유럽이라면 이런저런 나라를 가보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동호회 회원은 그렇게까지 다양한 공항을 가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인천공항은 정말 새로운 세상 같았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려면 입국 심사가 엄청 오래 걸린다고 해서 긴 비행 시간에 이어 긴 입국 심사가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간편하게 디지털화가 되어 있어서 10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유럽의 공항들은 이 모든 과정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렸는데 한국은 공항에서부터 저와 우리 동호회 회원들을 놀라게 했어요. 게다가 입국 심사가 끝나고 나오자마자 짐이 다 나와 있었어요. 전에 유럽의 다른 나라를 갔을 때는 짐이 나오는 걸 기다리느라 30분 이상 기다려서 겨우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도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어서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짐을 찾아서 밖으로 나왔는데 한국인 가이드가 우리를 맞이해 주었어요. 그런데 공항에는 청소용 로봇들이 청소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화에서 나오는 환상 같은 건 줄 알았더니 실제로 이렇게 공항에 청소용 로봇이 있다는 사실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게다가 공항 안내를 도와주는 로봇까지 있어서 이곳은 미래 세계에 온 걸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 공항의 지하로 내려갔어요. 놀랍게도 공항에서 지하철까지 바로 이어져 있었어요. 가이드는 교통카드가 있으면 서울과 대부분 지역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통으로 갈아타더라도 요금이 연동되어서 저렴하게 이동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헝가리는 엄청 오래된 지하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지하철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지하철에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다른 교통 간의 할인도 없고 탑승객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교통카드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냥 핸드폰을 기계에 찍더니 다들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헝가리도 교통 어플이 있고 교통카드도 있지만 티켓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 지하철은 개찰구마저 미래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신기한 기분을 느끼며 한 명씩 교통카드를 찍고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철역으로 내려간 우리는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역에는 놀랍게도 스크린도어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를 가도 이렇게 스크린도어가 있는 건 본 적이 없어요. 고객들의 안전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 열차로 뛰어들어서 불상사가 일어날 일도 없었어요. 굉장히 안전해 보여서 한국의 안전을 위한 노력에 놀랐습니다. 한국 지하철에 대해 놀라움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열차는 모니터에 쓰여있는 시간에 정확하게 도착했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정말 좌석은 깔끔했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도 없이 깨끗했어요. 지하철이 더러운 곳이 많았던 유럽의 여러 지하철과 확실히 비교되었습니다. 우리는 핸드폰의 지도 앱에서 검색했던 시간과 정확하게 같은 시간이 걸려서 숙소가 있는 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는 빠르고 정확한 한국의 교통 인프라에 놀랐어요. 헝가리에서는 예상 도착 시간이 별로 의미가 없었는데 한국은 정말 정확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네요. 우리는 마라톤 동호회이기 때문에 여행을 와서도 그 나라의 러닝 코스에서 달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에게 우리가 갈 만한 달리기 코스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가이드는 한강공원을 이야기했어요. 한강 옆으로 산책하거나 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코스가 잘 조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이미 너무 늦은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한국인 가이드분은 아니라고 한국의 산책로들은 밤늦은 시간까지 괜찮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거짓말이라며 세상에 그런 곳이 어디 있느냐고 했습니다. 가이드분은 웃으면서 그런 안전한 곳이 한국이라며 꼭 한번 가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한강공원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강은 무척 깨끗했고 한강공원도 무척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공원 안에는 각종 운동기구뿐만 아니라 테니스장, 스쿼시장 등 온갖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이런 늦은 저녁에 조깅을 해보는 건 처음이라서 걱정했는데 이미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공원은 밝은 조명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중간중간 CCTV까지 있어서 더욱 안전해 보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조깅을 하는 사람들과 헬스를 하는 사람들이 공원에 많아서 한국 사람들이 건강관리를 열심히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원에서 조깅을 하면서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한강공원은 무척 깨끗했습니다. 다른 나라였으면 공원에 쓰레기가 가득할 텐데 한국은 그런 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젊은 여성들이 운동하고 있었어요.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모습에 한국이 정말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의 안전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헝가리에서는 새벽이나 늦은 시간에 여자 혼자 조깅을 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큰 체육관의 트랙을 돈을 주고 빌려서 연습하고는 했거든요.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야외에서 마음껏 달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신이 나서 한강공원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가족들에게 전송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제 사진을 보더니 자기도 다음에 한국 여행에 데려가 달라고 했어요. 한국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지만 우리 동호회 사람들은 정말 한국 여행을 즐기게 되었어요. 우리는 서울을 떠나서 속초라는 바닷가가 있는 곳으로 일정이 짜여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만 가면 되는 가까운 곳이고 아름다운 관광도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속버스를 타러 갔어요. 버스 터미널은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붙어 있었어요. 한국은 참 교통 인프라가 편리하다고 느꼈어요. 버스터미널 안에서 표를 끊으러 갔는데 가이드는 어떤 기계 앞으로 가서 몇 번 터치하더니 우리의 표를 끊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티켓을 언제 주려나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종이 티켓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왜 표를 안 주냐고 하자 가이드는 웃으면서 한국은 더 이상 종이 티켓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각자의 휴대폰으로 QR코드를 보내줬으니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휴대폰을 보니 QR코드가 와 있는 것이에요. 한국의 첨단 기술에 너무 놀라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고속버스를 탈 때도 운전기사님은 우리 표를 확인하지 않고 QR코드를 찍으면서 들어갔어요. 너무 편리한 시스템에 놀라서 우리는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어요. 이런 최신 기술을 가진 한국이란 나라에 계속 놀라게 되는 일뿐이네요. 고속버스를 타고 한강을 가로질러서 고속도로로 들어섰어요. 한국은 정말 높은 건물들이 가득한 첨단 도시였습니다. 버스가 빠른 속도로 달렸고 저는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옆에 있는 마리아가 저를 깨웠어요. 무슨 일이지 하면서 눈을 떴는데 창밖에는 각종 쇼핑몰과 음식점 그리고 주유소가 보였어요. 갑자기 운전기사님이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선 이게 무슨 일이지 어리둥절했어요. 한국 가이드분이 오시더니 여기가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했습니다. 저와 우리 동호회 회원들은 버스에서 내려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장면에 경악했어요. 휴게소 안에는 식당은 물론 쇼핑몰이 있었고 심지어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할 수 있는 산책로까지 있었어요. 게다가 피곤한 운전자를 위한 캡슐 호텔까지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비싸 보이는 차와 대형 버스까지 있었고 모두 차에서 내려서 휴게소에 들어가서 쉬고 있었어요. 유럽이었다면 누구 한 명은 차에 남아서 차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만일 차 안에 소지품이라도 놓고 내렸다가는 창문을 깨고 물건을 훔쳐가는 일이 허다해서 절대 소지품을 가지고 내리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차 안에는 소지품들이 보이게 놓여 있는데도 누구도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치안과 사람들의 도덕적인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기분 좋게 카페로 가서 커피 한 잔과 호두과자라는 걸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고 커피랑 잘 어울렸어요. 다른 간식들도 다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대로 떠나는 게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고속버스를 타고선 속초에 도착하였습니다. 속초는 한국의 강원도 동해안에 있는 도시였는데 바다와 큰 호수가 연결되어 있고 설악산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처음 도착한 곳은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추위에 두꺼운 스카프를 목에 두르며 눈앞에 설악산의 웅장하게 펼쳐진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설악산의 케이블카에 몸을 실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자연의 아름다움에 숨을 죽였어요. 산봉우리 사이로 펼쳐진 구름과 푸른 하늘이 마치 다른 세계로 이끄는 듯 했습니다. 산의 정상에 도착하자 동해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에 서서 잠시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우리 동호회 회원들은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어요. 한국의 설악산은 정말 유럽에서는 느낄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진 산이었습니다. 우리는 설악산에서 내려온 뒤 점심을 먹기 위해 속초 중앙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속초 중앙시장은 구경하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재미있는 곳이었습니다. 시장은 오징어 순대, 닭강정, 신선한 해산물을 판매하고 있었고 각종 해산물과 튀김의 호떡 등 달콤한 간식도 많았어요. 시장은 활기찬 분위기가 가득했고 많은 관광객으로 가득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시장이라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음식을 포장해주는 박스들도 깔끔하고 예뻤어요. 우리는 잔뜩 먹을 것을 사서 숙소로 갔어요. 그리고 각자 사온 음식들을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바닷가 근처라서 그런지 오징어와 새우튀김은 신선하고 바삭했어요. 오징어 순대라는 것도 사왔는데 오징어 안에 밥과 야채들이 들어있었는데 달걀을 둘러서 프라이팬에 구워서 주었어요. 헝가리에서 먹던 것과는 다른 무척 이국적인 맛이었지만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정말이지 저는 치킨 요리를 많이 먹어보기는 했지만 이 닭강정이라는 음식은 바삭하고 양념이 발려 있었으며 한 입 크기로 되어 있어서 먹기가 좋았어요. 매콤하면서도 달짝지근해서 중독성이 느껴졌고 바삭하기까지 해서 너무 좋아서 헝가리에 싸가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맛보게 해주고 싶어질 정도였어요. 식사 후에 오후는 청초호와 속초 해수욕장을 구경했습니다. 청초호의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고 있자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해수욕장의 모래사장을 걸으며 한국의 자연이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수욕장이 보이는 카페로 들어가서 음료를 마시면서 앉아있자니 한국에 오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한국의 모습을 열심히 사진으로 찍으며 다음에는 꼭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한국을 오고 싶어졌어요. 저의 한국에서의 경험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한나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에 오는 걸 겁내던 한나 씨는 한국의 안전과 한국 사람의 도덕적인 모습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벽과 늦은 저녁에도 마음껏 야외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흔한 게 아닙니다. 안전한 한국에서 사는 것이 행복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 한국이 싫은 남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이렇게 비참한 건 한국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 한국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과연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한 걸까요? 6.25 전쟁은 한국에 잊을 수 없는 상처와 함께 많은 나라에서 연합군을 보내준 은혜를 떠오르게 합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한 나라는 총 21개국이었고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거 아세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6.25 전쟁에 참전한 나라가 있어요.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에티오피아에 사는 에티오피아인이 한국에서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고 하네요. 과연 이 에티오피아인은 어떤 일을 겪은 걸까요? 이 내용은 에티오피아인 남성의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에티오피아에 사는 10대인 백켈러입니다. 저의 할아버지는 6.25 때 한국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황실의 최정예 황실 근위대의 일원이셨어요. 저는 그때의 기억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아버지는 그 당시 우리 집은 꽤 잘 사는 편이었다고 했어요. 황실 근위병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으셨지만 이탈리아와의 전쟁으로 아픔이 있던 에티오피아의 국민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은 한국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한국전에 참전하셨어요. 정말 용감하게 싸우셨고 그 당시 에티오피아의 부대는 253전, 253승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며 영웅이 되셨어요.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할아버지는 영웅으로 에티오피아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때 돌아가신 분들도 많다고 하셨는데 저는 할아버지가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어요. 성공을 세운 영웅들에게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로부터 북동쪽 외곽에 있는 예카의 코리아타운이 세워졌어요. 황제가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하사한 마을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아직도 한국전 당시 이야기를 하시고는 해요. 한국전쟁은 에티오피아인들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전쟁이었다고 해요. 왜냐면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라서 눈이란 걸 볼 일이 없었는데 추위와 함께 폭설까지 몰아치는 가운데 전쟁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전쟁의 참혹함과 많은 어려움을 견뎌내셔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을 위해서 그 어려움에 굴하지 않으셨죠. 코리아타운인 예카의 마을에서 다른 참전 용사들과 함께 마을을 잘 가꾸면서 사셨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냐면 1974년도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황실 근위되었던 참전 용사들은 졸지에 공산 정권을 적대한 반역자 취급을 받기 시작했어요. 모든 군대는 해체되고 한국전 참전 용사들은 군인 연금조차 받지 못했어요. 그때 할아버지는 반역자라고 감옥에 3년이나 있게 되셨고 그 후로 직업조차 얻을 수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예카의 코리아타운은 냉대 속에 도로마저 끊겨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게 됐다고 해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늘 자신은 결코 한국전에 참가한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전 한국이 너무 싫었어요. 잘 살던 우리 집이 할아버지가 한국전에 참전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못 살게 됐기 때문이죠. 저는 다니던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집에 농사일을 돕고 있어요. 학교를 더 다니고 싶었지만 저라도 농사일을 돕지 않으면 저희 할아버지와 가족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이죠. 이렇게 된 게 한국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화가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마을에 한국에서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에서 한국전 참전국들을 돌면서 참전용사를 위해 기념행사를 여는데 거기 참석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만나러 온다고 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마을에 와서 기념사진이나 몇 장 찍고 가겠지 하면서 짜증을 냈어요. 한국 사람들은 무슨 회사를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마을에 와서 참전용사의 집들을 하나하나 방문해서 감사를 전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우리 집에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할아버지는 몇 년 전부터 백내장으로 눈동자가 많이 흐려지셔서 겉으로 보기만 해도 눈이 하얗게 보여서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분들은 할아버지의 한국전 이야기와 함께 비참하고 서러웠던 에티오피아의 삶에 대해 들으시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한국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더니 한국을 위해 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도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하냐며 속으로 비웃었어요. 어차피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다 있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나지 않았는데 그 회사 사람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놀랍게도 그 소식은 할아버지의 백내장 수술을 위해서 한국으로 와달라는 연락이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저와 아버지를 한국으로 초청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해외는커녕 마을조차 별로 벗어난 적이 없어서 어안이 벙벙했어요. 원래는 에티오피아에서 한국까지는 직항 노선이 거의 없어서 다른 나라를 경유하는 경우 15시간에서 20시간의 정말 먼 비행을 해야 해요.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그런 긴 비행을 하게 하시는 게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에티오피아는 한국과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한 직항편을 운항하는 나라이고 이번에 직항을 더 늘렸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회사에서는 할아버지를 위해 직항항공 비행기표를 끊어주셨어요. 그렇다고 해도 멀긴 했지만 10시간 정도의 비행으로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처음 타보는 비행기에 저는 걱정 반 설레임 반의 마음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세상에나 공항이란 곳이 이렇게 좋은 곳인가요? 크고 밝고 너무 깨끗해서 화장실마저도 빛이 났어요. 게다가 입국 심사를 하러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래 걸리겠구나 했는데 한국에서는 편리한 시스템으로 순식간에 줄이 줄어들었어요. 입국 심사가 끝나고 짐을 찾아서 밖으로 나갔더니 한국 회사 직원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분들은 우리를 환영해 주었고 우리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밖을 보는데 엄청난 높이의 건물들이 가득한 서울의 모습을 눈이 잘 안 보이는 할아버지를 위해 설명해 드렸어요.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자신이 지킨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셨어요. 병원에 도착해 할아버지의 눈 검사를 시작했어요. 병원에서는 백내장 수술은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를 넣는 수술인데 한국은 의학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는 쉽게 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게다가 눈 수술이기 때문에 전신 마취가 아니라 국소 마취만으로도 수술을 진행할 수 있어서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에게도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할아버지가 6.25 전쟁 참전용사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한국을 위해 싸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한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주신 만큼 자신은 할아버지의 수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을 미워했던 마음이 조금 누그러들었고 할아버지의 수술이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에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한평생 고생만 하시고 병까지 얻으셔서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할아버지의 백내장 수술은 오래 걸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수술 후에 회복 경과를 지켜봐야 했기 때문에 병실에 머무셨어요. 오랜 비행과 수술로 긴장을 하셨는지 할아버지는 오래 주무셨어요. 저희를 도와준 한국 회사의 직원분들이 할아버지가 괜찮으신지 방문하셨는데 할아버지가 그때 잠에서 깨셨어요. 그리고는 할아버지는 한국 회사 직원들을 바라보면서 눈이 또렷하게 잘 보인다고 말씀하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아버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들은 한국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이렇게 늦게나마 한국을 위해 싸워준 분을 도울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따뜻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뒤늦게나마 한국인들의 진심을 듣게 되어서 한국을 미워하던 마음이 조금 사라졌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인데 할아버지의 사정을 회사 직원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다들 성금을 모아주셨다고 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의 회복 기간 중에 한국에 잠시 머물렀어요.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커피의 생산국 중 하나이니 한국의 커피를 한번 마셔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했어요. 그런데 카페 점원이 할아버지를 가만히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저 사람이 왜 할아버지를 쳐다보는 거지 하면서 외국인이라서 싫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카페 점원이 할아버지의 모자를 보며 참전용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한국전 참전용사 모자를 쓰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주문하신 커피는 자신의 돈으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럴 필요 없다고 했더니 아니라며 한국을 위해 싸워주신 분에게 이 정도는 대접할 수 있다면서 커피를 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전혀 생각도 못한 선물에 연신 감사하다고 말하셨어요. 한국에서 마시는 커피는 참 커피 특유의 쓴맛이 났지만 저는 그 맛이 너무 달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우리의 가난함이 한국 때문이라고 미워한 제가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따뜻하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냥 미워할 존재가 필요했었던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도 한국 사람들은 정이 있고 남의 일도 본인의 일처럼 도와주는 사람들이었다고 하셨어요. 한국 사람들 덕분에 할아버지의 눈도 치료할 수 있었고 따뜻한 마음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동을 받고 돌아갈 수 있었어요. 저는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무슨 이야기냐고요? 한국의 큰 기업에서 에티오피아의 희망직업 학교를 세워줬거든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는 참전용사의 가족들에게 학비를 받지 않고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요즘 전자기술에 대해 배우는데 저의 꿈은 우수한 기술자가 되어서 전자회사에서 일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유일한 목표였던 제게 꿈을 키울 수 있게 해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게 정말 감사함을 전하고 싶어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백켈러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을 위해 싸워준 아프리카 유일의 나라 에티오피아는 아직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나라입니다. 참전용사로서 존경받아 마땅한 백켈러 씨의 할아버지는 정권이 바뀌며 오히려 반역자라고 감옥까지 갔다 왔어야 했다니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그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등학교 교육까지 포기해야 했던 백켈러 씨가 할아버지의 눈도 치료할 수 있었고 다시 한국이 만든 학교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되었다니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려운 시간을 열심히 살아낸 백켈러 씨의 할아버지에게도 존경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사연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하시길 바래요.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